고맙습니다. 네. 여기 엑스표에서 라고 그랬죠?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제가 사실 2박 3일간 갇혀있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저희는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일이. 근데 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 같으면 니 뭐하고 다니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밥은 먹고 다니나? 그래서 오늘 굶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네이키 토킹 들어보셨나요? 제가 삼성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삼성에 있을 때 개발이 이렇게 굉장히 바빠지면 매일 뭐 일주일, 2주고 이렇게 밤을 샙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그 말씀의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퇴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릇 닦는 소리가 쾅쾅 나세요. 그래서 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집에 식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 날라오는데 행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 손을 붙들고 그날은 회사를 못 갑니다. 손을 붙들고 대중목욕탕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속에서 주물러 드리고 어머님 사고 나셔서 이제 손이 별로 많이 불편하신데 주물러 드리면서 마음을 풀어드리곤 합니다. 그게 탕속 대화법입니다. 네이키 토킹, 알몸 대화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입당식을 하고 다음날 이제 회사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근데 보통 때처럼 5시에 나서서 5시 반 이전에 회사를 갔는데 언제나처럼 회사는 그때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11일자로. 그렇지만 제가 13일날 본부도 당당하게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갔더니 우리 여자 엔지니어분들, 여사분들께서 다 알아봅니다. 335 제가 사우나 들어있는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탕속 대화를 했습니다. 네이키 토킹인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같이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근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여자는 뭐가 더 있습니까? 철이죠. 절묘하게 원소기호도 철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좀 더 자식에게 가슴 아프고 부모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평생 철없이 지내죠. 그래서 우리 여성이, 철든 여성이 남성을 함께 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철을 못 갖고 태어났습니다. 언제 철이 들었냐면 45살이 되어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45살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셨거든요. 저희 5명의 남매를 남기고 아버지가 47살에, 그것도 제가 47에, 참 묘하죠. 47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에 47살에 제가 임원이 됐습니다. 제가 17살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면 77세. 그죠? 77세인데 행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2년이 지나서 다시 제가 또 새로운 인생의 판을 바꿨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를 보니까 77세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근데 제가 45세 철이 든 이유가 어머니가 구순의 노부모를 모시면서 두 분 다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 45세 30년 동안 치매 노인 두 분을 다 무릎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5, 제가 지금 올해 50입니다. 지천명인데 5년 전에 저는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젊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이렇게 30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저를 만난 분도 사실은 제가 독한 여자인 줄 알았대요. 네, 독합니다 좀.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저 집구석은 제대로 갈 리가 없어. 저 남편이 좀 이상해. 뭐 부부 사이가 의심스러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저를 2번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2번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저런 미친 게 있나 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점점점 저희 남편에서 내 편으로 오더니 이제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임원되고 나서 꿈을 이루어졌어요. 무슨 꿈? 기간제 백수. 근데 제가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서 부부 백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부부 백수를 살려주셔야 돼요. 네. 저는 반도체 30년 동안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하고 우리 여성하고 참 맞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여성의 사람의 어떤 생명의 주기하고 똑같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를 하려면요, 정말 오케스트라 같은 그야말로 많은 머티리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람, 패키지, 온갖 게 오케스트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사소한 실수가 있어도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수조 원. 수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자, 우리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0세부터 죽을 때까지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 구멍이 나면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절박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 30년을 뒤로 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티 없는 친구들. 제가 매일 점심 때 티를 냅니다. 티는 커피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선임 하나가 뒤통수가 이상합니다.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 어려운 마음이 뒤통수부터 저한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선님, 우리 오늘 티내는 시간 이선님을 할게 같이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친정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대요. 애를 봐주시는데 허구한 날 집 나가시고 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집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니? 현관방 있고 안방, 방이 3개라고 합니다. 애가 하나니까요. 근데 어머니 방 어디 쓰죠? 현관방 쓰신대요. 왜? 사위도 어렵고 내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래서 성남 현관방을 쓰는데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방 바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못 바꾼다고. 바꿔. 짐 그대로 놔두고 바꿔 그냥. 그래서 두 부부가 현관방을 쓰고 어머니한테 내드렸습니다. 다음날부터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친구가 오면 차라도 한 잔 주고 싶은데 이놈의 집이 내 집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저 아이 보고 그냥 현관방에서 하는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는 식모죠,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 나 위에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있습니다. 어린이집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명에 30명? 정말 피가 터집니다. 들어가려면. 그나마도요. 너무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그때가 시간이 8시인데 6시 애들 다 왔을 거라고. 우리 애만 지금 이제나 저제나 엄마 올까 기다리는 것 그냥 들린대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먼 데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 여사원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세월들이 내가 겪어온 그 세월들을 이 친구들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대표 멘토 생활을 했습니다. 기업에 있으면서 대표 멘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멘토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저는 슬픈 내용만 올라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취업을 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메일 써주는데 한 사람당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옵니다, 저도.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또 나가서 우리 청년들, 우리 여성들,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입당을 결심한 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반도체 생활이지만 50년을 살아왔습니다. 7,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졌던 저의 경험은 이제 갓 꽃을 피우고 있는 우리 여성들, 청년들에게 나누어지고 50부터 시작되는 제 삶은 같이 가는 우리 50대, 60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지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유엔의 자료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빨간 점이 지금 있죠? 네,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인구를 나타냅니다. 보시죠. 일본의 경우입니다. 자, 이게 큰 동그라미가 중국이고요. 아시아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 미국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영유아 비율이고 이쪽으로 하면 노인 비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일본이 가장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여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 정도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시스템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배 정도 되더라고요. 영유아 비율, 0~4세 비율과 65세 이상 이렇게 어른들 비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네. (2013년 12월 5일) 날 제가 임원이 됐다고 여상 출신 첫 상무 해서 엄청난 뉴스들이 나오죠. 여기 기자님들 계시죠? 여상, 고졸, 아니죠. 고졸, 여성, 호남, 3박자 갖춘 삼성의 첫 임원. 네. 거기 회사에서는 영구직까지 더 붙여주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 1월 12일 어떻습니까? 고졸, 여성, 호남, 입당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슬픕니다. 이게 왜 저 같은 사람이 이슈가 돼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이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까? 저는 온전히 저일 뿐입니다. 저의 뒤에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펙은 결과가 아니라 자부심이라야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연구원 보조로 들어왔는데 어떤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자 리스트를 내요. 그러면 어떤 보상도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항상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개발자 명단에 없는데 그걸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가슴은 아팠죠. 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겨우 사내대학을 나오니까 그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사를 받으니
이제는 진정한 연구원으로 초집디다. 박수 쳐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왔지만 우리 실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회사에 갈 때 임신하면 위험하죠? 언제 임신합니까, 우리? 승진 바로 해서 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합니다. 승진하고 바로. 그죠? 그리고 계획 임신을 합니다. 왜냐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받쳐주는 모성보호제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OT도 못해요. 오버타임. 그러면 성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는 낳아야 되고. 근데 그래서 아이 낳는 이 시간과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지 그러다 실패하면 또 누락됩니다. 저희가 대리가 4년이고 그 아래 사원이 4년인데 1, 2년 차에 낳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선임되면 딱 낳아야 되고 책임되면 딱 낳아야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왜 아이 낳는 것을 회사와 동료하고 남편과 가족이 아닌 회사와 동료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아이를 갖는데 편안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 딸을 지금은 25살 대학원생입니다만 태어났을 때 저는 2달 휴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방송에서 제가 하루 전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루 전날도 그것도 밤 10시까지 하고 왔습니다. 금요일이었거든요. 의사가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그걸 월요일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회사를 나갔죠. 애가 나오든가 내가 나가든가.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혼자 가서 남편 미안합니다. 혼자 가서 났어요. 남편을 보내놓고 모든 사모들 벽을 굽고 있는 사이에 저는 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낳고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우리 아이를 그래서 0세에서 4세까지 만 4살까지 저도 부산에다가 아이를 떼놨습니다. 딸내미를. 2달 채 못 된 아이를 거기다 놓고 오는데 상상이 되세요? 미칠 뻔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울려고 합니다만 안 울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합니다. 말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을 우리 아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가 바꿔주십니다. 왜? 이 소리도 듣고 싶어요. 상상되시죠? 하루에 몇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 이러면 엄마 아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앓이 세월을 4년을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같이 사시죠. 우리 어머니 대답하십니다. 아들 낳으면 올라갈게. 그래서 책을 14권을 독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올라오셨고 17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살고 있고요. 옆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17년을 살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잠시 서울에 갔다가 저 강남맘입니다. 그래서 올해 둘째는 시험을 봤고요.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아이가 우리 여성분들 얘기합니다. 엄마 소리가 어디선가 내 아이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 20살짜리 아들인데 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제 삼성의 이모니까 좀 부자로 살아요. 흑수저 아닙니다. 제가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 은수저쯤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흑수저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아이가 있는데 방에 잘 때마다 남편은 못 듣습니다. 그게 부성과 모성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엄마 하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마구 뛰어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무소리 안 났는데. 못 듣습니다. 저만 듣습니다. 가서 보면 무서운 꿈을 꾸고 떨고 있습니다. 세월호 그 꿈을 꿨더라고요. 물에 잠기는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자주 꿉니다. 얼마나 트라우마입니까? 같은 나이입니다. 지금 시험 봤죠, 그죠?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잠이 들 때까지 등도 긁어주고 귀도 파주고 손도 마사지 해주고 머리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재우고 5시가 되면 회사로 갑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양양자 고졸 아니다, 사기다. 양양자 있을 건 다 있네. 스펙 대박. 뭐 별 기사가 다 있더라고요. 네, 공부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저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신상조사에 엄마가 고졸로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들 가끔 그럽니다. 엄마 나도 지금 취업해서 일하고 엄마처럼 그렇게 될까? 넌 안 돼. 우리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그렇지만 고졸로 출발을 하더라도 대졸로 출발을 하더라도 호남에서 저처럼 호남에 고인돌 아시죠? 공부하시는 분 다 알잖아요. 화순의 고인돌. 거기서부터 1시간 더 가는 거리에 저 집 있습니다. 거기서 온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왜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제가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했던 멘토의 1000배, 10,000배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정말 보십시오. 네. 저의 입당서 중에 없는 길을 만들면서 정말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은 이제 저로 끝내고 싶습니다. 정치가 우리 청년들의 선배가 돼줘야 되고요. 정치가 우리 청년들의 정말 좋은 동료가 돼줘야 되고, 정치가 정말로 우리 정부가 우리 여성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돼주어야 됩니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길을 온다고 했을 때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전날 사표 냈습니다. 오후 5시쯤에 퇴임서를 탁 내고 쫙 던지고 돌아서는 그 길이 제가 정말 꿈꾸던 퇴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한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말립니다. 거기 진흙탕이야. 거기 악의 축이야. 악의 근원이야. 더러워. 가지마. 가지마라. 하지마라. 오늘도 그럽니다. 물릴 수 없냐? 제발 하지마. 무슨 영광 볼 거라고. 미쳤니?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작은 소망, 제가 하고자 하는 큰 것과 플러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 어머니, 가장 큰 효도는 몸을 닦고 그 모든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입니다. 그건 저의 작은 꿈이지만 어머니한테는 큰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떨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작은 설레임과 자신감으로 조금씩 여러분과 더불어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은 평생 철없이 지내죠. 그래서 우리 여성이, 철든 여성이 남성을
함께 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철을 못 갖고 태어났습니다. 언제 철이 들었냐면 45살이 되어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45살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셨거든요. 저희 5명의 남매를 남기고 아버지가 47살에, 그것도 제가 47에, 참 묘하죠. 47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에 47살에 제가 임원이 됐습니다. 제가 17살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면 77세, 그죠? 77세인데 행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2년이 지나서 다시 제가 또 새로운 인생의 판을 바꿨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를 보니까 77세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근데 제가 45세 철이 든 이유가 어머니가 구순의 노부모를 모시면서 두 분 다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 45세 30년 동안 치매 노인 두 분을 다 무릎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5, 제가 지금 올해 50입니다. 지천명인데 5년 전에 저는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엑스표에 쓰라고 그랬죠?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제가 사실 2박 3일간 갇혀있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저희는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일이. 근데 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 같으면 니 뭐하고 다니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밥은 먹고 다니나? 그래서 오늘 굶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네이키 토킹 들어보셨나요? 제가 삼성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삼성에 있을 때 개발이 이렇게 굉장히 바빠지면 매일 뭐 일주일, 2주고 이렇게 밤을 샙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그 말씀의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퇴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릇 닦는 소리가 쾅쾅 나세요. 그래서 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집에 식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 날라오는데 행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하고 우리 여성하고 참 맞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여성의 사람의 어떤 생명의 주기하고 똑같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를 하려면요. 정말 오케스트라 같은 그야말로 많은 머티리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람, 패키지 온갖 게 오케스트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사소한 실수가 있어도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수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자, 우리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영세부터 죽을 때까지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 구멍이 나면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절박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 30년을 뒤로 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티 없는 친구들. 제가 매일 점심 때 티를 냅니다. 티는 커피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선임 하나가 뒤통수가 이상합니다.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 어려운 마음이 뒤통수부터 저한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선님, 우리 오늘 티내는 시간 이선님을 할게 같이 갔습니다. 자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젊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이렇게 30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저를 만난 분도 사실은 제가 독한 여자인 줄 알았대요. 네, 독합니다 좀.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저 집구석은 제대로 관리가 없어. 저 남편이 좀 이상해. 뭐 부부 사이가 의심스러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저를 2번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2번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저런 미친 게 있나 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점점점 저희 남편에서 내 편으로 오더니 이제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임원되고 나서 꿈을 이루어졌어요. 무슨 꿈? 기간제 백수. 근데 제가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서 부부 백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부부 백수를 살려주셔야 돼요. 네. 네. 저는 반도체 30년 동안 하면서 어머님 손을 붙들고 그날은 회사를 못 갑니다. 손을 붙들고 대중목욕탕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속에서 주물러 드리고 어머님 사고 나셔서 이제 손이 별로 많이 불편하신데 주물러 드리면서 마음을 풀어드리곤 합니다. 그게 탕속 대화법입니다. 네이키드 토킹, 알몸 대화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입당식을 하고 다음날 이제 회사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근데 보통 때처럼 5시에 나서서 5시 반 이전에 회사를 갔는데 언제나처럼 회사는 그때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11일자로. 그렇지만 제가 13일날 본부도 당당하게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갔더니 우리 여자 엔지니어분들, 여사분들께서 다 알아봅니다. 335 제가 사우나 들어있는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탕속 대화를 했습니다. 네이키드 토킹인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같이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근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여자는 뭐가 더 있습니까? 철이죠. 절묘하게 원소교도 철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좀 더 자식에게 가슴 아프고 부모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같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친정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대요. 애를 봐주시는데 허구한 날 집 나가시고 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집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니? 현관방 있고 안방, 방이 3개라고 합니다. 애가 하나니까요. 근데 어머니 방 어디 쓰죠? 현관방 쓰신대요. 왜? 사위도 어렵고 내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래서 성남 현관방을 쓰는데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방 바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못 바꾼다고. 바꿔. 짐 그대로 놔두고 바꿔 그냥. 그래서 두 부부가 현관방을 쓰고 어머니한테 내드렸습니다. 다음날부터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친구가 오면 차라도 한 잔 주고 싶은데 이놈의 집이 내 집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저 아이 보고 그냥 현관방에서 하는 우리 속대말로 얘기하는 식모죠,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납니다. 나 위에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있습니다. 어린이집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명에 30명? 정말 피가 터집니다. 들어가려면. 그나마도요. 너무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그때가 시간이 8시인데 6시 애들 다 왔을 거라고. 우리 애만 지금 이제나 저제나 엄마 올까 기다리는 것 그냥 들린대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먼 데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 여성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세월들이 내가 겪어온 그 세월들을
이 친구들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임원되고 나서 꿈을 이루어졌어요. 무슨 꿈? 기간제 백수. 근데 제가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서 부부 백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부부 백수를 살려주셔야 돼요. 네. 네. 저는 반도체 30년 동안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하고 우리 여성하고 참 맞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여성의 사람의 어떤 생명의 주기하고 똑같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를 하려면요, 정말 오케스트라 같은 그야말로 많은 머티리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람, 패키지, 온갖 게 오케스트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사소한 실수가 있어도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수조 원. 수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자, 우리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영세부터 죽을 때까지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 구멍이 나면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절박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 30년을 뒤로 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티 없는 친구들. 제가 매일 점심 때 티를 냅니다. 티는 커피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선임 하나가 뒤통수가 이상합니다.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 어려운 마음이 뒤통수부터 저한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선님, 우리 오늘 티내는 시간 이선님을 할게 같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2년이 지나서 다시 제가 또 새로운 인생의 판을 바꿨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를 보니까 77세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근데 제가 45세 설이 든 이유가 어머니가 구순의 노부모를 모시면서 두 분 다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 45세 30년 동안 치매 노인 두 분을 다 무릎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5, 제가 지금 올해 50입니다. 지천명인데 5년 전에 저는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젊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이렇게 30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를 만난 분도 사실은 제가 독한 여자인 줄 알았대요. 네, 독합니다, 좀.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저 집구석은 제대로 관리가 없어. 저 남편이 좀 이상해. 부부 사이가 의심스러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저를 2번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2번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저런 미친 게 있나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점점점 저희 남편에서 내 편으로 오더니 이제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여기 엑스표 S라고 그랬죠? 안녕하십니까, 양양자입니다. 제가 사실 2박 3일간 갇혀있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저희는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일이. 근데 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 같으면 니 뭐하고 다니나? 이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밥은 먹고 다니나? 그래서 오늘 굶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네이키 토킹 들어보셨나요? 제가 삼성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삼성에 있을 때 개발이 이렇게 굉장히 바빠지면 매일 뭐 일주일, 2주고 이렇게 밤을 샙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그 말씀의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퇴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릇 닦는 소리가 쾅쾅 나세요. 그래서 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 집에 식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 날라오는데 행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 손을 붙들고 그날은 회사를 못 갑니다. 손을 붙들고 대중목욕탕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속에서 주물러 드리고 어머님 사고 나셔서 이제 손이 별로 많이 불편하신데 주물러 드리면서 마음을 풀어드리곤 합니다. 그게 탕속 대화법입니다. 네이키 토킹, 알몸 대화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입당식을 하고 다음날 이제 회사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근데 보통 때처럼 5시에 나서서 5시 반 이전에 회사를 갔는데 언제나처럼 회사는 그때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11일자로. 그렇지만 제가 13일날 본부도 당당하게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갔더니 우리 여자 엔지니어분들, 여사분들께서 다 알아봅니다. 335 제가 사우나 들어있는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탕속 대화를 했습니다. 네이키 토킹인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같이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근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여자는 뭐가 더 있습니까? 철이죠. 절묘하게 원소기호도 철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좀 더 자식에게 가슴 아프고 부모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평생 철없이 지내죠. 그래서 우리 여성이, 철든 여성이 남성을 함께 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철을 못 갖고 태어났습니다. 언제 철이 들었냐면 45살이 되어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45살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셨거든요. 저희 5명의 남매를 남기고 아버지가 47살에, 그것도 제가 47에, 참 묘하죠. 47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에 47살에 제가 임원이 됐습니다. 제가 17살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면 77세. 그죠? 77세인데 행운을